5일 동안 과학의 눈으로 그리스 신화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를 다른 신화보다 더 좋아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이 아주 많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왠지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있고 내가 닥치고 있는 경험한 문제도 있어서 뭔가 배울 수 있고 동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항상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를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읽으려면 이 사람이 누구였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이제 발음도 책마다 다 다르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뭐 그리스 신화고 어떤 사람은 로마식으로 표현했고 또 영어식 발음은 또 다르고 막 그래서 보면 이게 다른 신인지 같은 신인지 모르겠어요. 또 같은 발음을 다 조정한 다음에도 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서로 이제 다른 사람이 다른 신끼리 짝을 짓기도 하고 다른 신의 자식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결국에는 뭐 자기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티탄의 12형제부터 이제 어저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티탄의 12형제는 크로노스, 히페리온, 오케아노스, 레아 등등등에서 티티스까지 12이 있었고, 이들의 F 원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헬리오스, 셀레네, 에오스, 프로메테우스, 에피네우스, 아틀라스 등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티탄 12형제가 올림포스 족들과 전쟁을 하다가 지죠. 그러니까 티타노 마키아라고 했습니다. 이 티탄족들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운명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어느 쪽에 줄을 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티탄의 12형제는 자기네끼리 똘똘 뭉쳤습니다. 이 티탄의 12형제 중에 크로노스의 자식들이 올림포스족이었잖아요. 근데 올림포스족과 사촌인 형제들이 있겠죠. 저는 이때 F1족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중학교 때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배울 때 노란 콩과 초록색 콩, P, 그 안에 뭐 F1 해서 쭈그러진 콩, 매끄러운 콩 했듯이 그 F1입니다. 그 F1에는 헬리오스, 셀레네, 에오스, 프로메테우스, 에피네우스, 아틀라스 등등이 있었는데 이 대부분의 티탄족들은 전쟁에 진 다음에 이 아래 지하세계인, 영원한 지하세계인 타르타로스에 갇히게 됩니다. 그중에 또 아틀라스는 유난히 열심히 맹렬하게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지구를 이고 살아야 되는 벌을 받죠. 근데 이 아틀라스의 동생들인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네우스는 올림포스의 편에 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들은 헬리오스, 셀레네, 에오스는 또 이쪽에서 뭐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는 신이 되게 되는 거죠.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드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는 주변에 있던 흙이 어디서 왔겠어요? 가이아죠. 그러니까 어머니 대지에서 가이아에서 흙을 막 긁어냅니다. 흙을 물로 막 빚어요. 빚을 때 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흙을 빚어서 신의 형상대로 빚었다.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유대교의 탄생 설화가 그대로인 거죠. 비단 유대교와 그리스 신화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신화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간단해요. 흙으로 빚어서 신의 형상을 만들었다. 누구를? 인간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주변에 많은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갖고 노는 게 흙이었어요. 그걸 다 물로 빚어서 뭔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또 생명을 탄생하는 바로 그 방법이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걸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와 생명을 구성하는 원소가 똑같습니다. 와, 대단한 것 같나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흙에서 왔다가 흙에로 간다고. 우리가 외계 이전이어가지고 우선을 타고 이게 온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구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배에서 나왔는데 어머니는 이
지구에서 나온 어떤 식물을 먹고 이 식물을 먹었던 또 다른 동물을 먹었죠. 그러니까 그 영양분이 우리 몸을 이뤘잖아요. 결국 우리는 딴 데서 올 수가 없어요. 지구에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의 성분과 이 생명의 성분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분은 똑같은데 비율은 다른 거예요. 비율마저 똑같다면 그거는 생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는 지구에 있는 비율과 같냐 같지 않냐로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같으면 엄마 나 토끼 키우고 싶어. 아 그래? 그러면 흙으로 막 빚어주면 되죠. 이게 그냥 생명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잉태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 지구의 비율과는 뭔가 다른 조합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예, 뭐 신들도 어차피 가이아에서 왔으니까 신들의 성분도 이 지구에 있는 생명의 성분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카오스의 세계 끝나고 올림포스의 코스모스 세계 됐잖아요. 질서의가 세계 된 거예요. 뭐 천국 같아. 더 이상 뭐 걱정할 것도 없고요. 특히 신들은 뭐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뭔가 질서가 잡힌 것 같은데 프로메테우스는 그게 너무나 지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인간을 만들어 할 때 인간은 뭔가 다르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도 바꾸고요. 근데 인간에게 걷는 기회를 줍니다. 자, 이거는 탄자니아에 나온 거고요. 자, 여러분이 보기에 몇 명이 걸은 것처럼 보입니까? 딱 봐도 2명이죠. 오른쪽에는 큰 발자국이 나란히 있고요. 왼쪽에 작은 발자국이 있습니다.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아, 엄마가 애를 갖고 같이 걸었나 보다. 이렇게 상상해요. 아빠가 애를 데리고 걸었나 보다는 상상은 잘 안 되죠. 확률이 되게 적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뭐 그 옛날이라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걸 보고선 처음부터 아, 사람들은 2발로 걸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2발로 걷는 생명들은 없잖아요. 다 4발로 걷죠. 4발로 걷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척추가 있으면 이 체중은 어떻게 됩니까? 이 뼈에 골고루 나눠지게 돼 있죠. 그 내장들도 골고루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바로 서 있잖아요. 내장이 수직으로 쌓여 있습니다. 등뼈가 모든 체중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리가 아프죠. 등이 아파요. 여러분 동물 키우면 동물의 세계에서 이거 허리 아프다는 호랑이에요. 디스크 추출로 고민하고 있는 뭐 토끼 이거 보지 못했잖아요. 인간들만 갖고 있는 고통입니다. 2발로 선다는 것 자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 2발로 섰을까? 의견이 분분하지만요. 과학자들은 375만 년 전부터 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게 이 발자국 때문입니다. 375만 년 전 발자국이거든요. 이 발자국만 봐도 이 사람들은 잠깐 2발로 건 게 아니라 항상 2발로 걸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발바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바닥이 오목하죠. 이렇게 아치처럼 돼 있잖아요. 그걸 장심이라고 합니다. 장심 구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오목하면 땅에 닿는 부분이 앞꿈치와 뒤꿈치 2개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체중을 반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산에 갈 때 지팡이 왜 짚습니까? 지팡이가 우리를 올려주는 거 아니지만 걸을 때 우리 체중을 나눠 실으니까 훨씬 몸이 덜 힘든 거죠. 그나마 우리 다리에 혼자를 갖지만 발에서도 체중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발자국 화석에도 그 장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발로 똑바로 서서 걸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2발로 선 다음부터 우리는 2손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손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되게 특별한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뭘 나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동물은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입으로 날아야 돼요. 자기 새끼를 나무에 데리고 올라갈 때도 어떻게 해요? 포봉 물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물어서 뭘 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하는 겁니다. 2손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또 2손이 자유로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게 되었죠. 발이 바뀌면요.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바뀝니다. 발가락 모양이 바뀌니까요. 다리가 바뀌고
골반이 바뀌고 등뼈가 바뀌고 머리뼈 모양까지 바뀌게 됩니다. 차곡차곡. 우리가 다른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야? 그러면 커다란 뇌를 생각해요. 근데 커다란 뇌가 하늘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발바닥 바뀌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발바닥 바뀌면서 도미노처럼 아래서부터 위로 쭉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 바뀌는 데가 저 구멍입니다. 우리 뇌에서의 신경이 온몸으로 빠져나가려면 두개골 밑에는 신경이 빠져나가는 어떤 구멍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걸 대후두공, 대공, 큰 구멍이란 뜻입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신경이 빠져나와서 척수를 통해서 온몸에 빠져나가죠. 근데 개는 네 발로 다니잖아요. 여기 척추가 있다면 끝에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대후두공이 제일 끝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머리가 커지면 안 돼요. 뭔가 목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침팬지는 너클워킹이라서 약간 주먹질을 합니다. 주먹질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쪽에 와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500만 년 전에 조금 더 안쪽에 왔습니다. 호모 에렉투스 150만 년 전부터 최근 몇십만 년 전까지 있었거든요. 거의 가운데 왔어요. 호모 사피스는요. 두개골의 한 가운데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개골이 아무리 커져도 척추가 목뼈를 똑바로 받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뼈에 부담이 없죠. 비슷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만들어진 다음에야 이제 뇌를 채울 수가 있겠죠. 프로메테우스는 사람을 두 발로 만들게 해서 해부학적으로 머리가 크게 될 수 있는 기회도 줬어요. 그런데 뭔가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공정하지 않다고 느낌이 들었습니다.